도쿄 외국어대학의 남민진입니다. 오늘 한국어 인칭대명사 및 인칭명사의 용법에 대한 연구 20세기 한국 소설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공유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인칭대명사 및 인칭명사를 둘러싼 문제들, 인칭 표현의 추출, 인칭 대명사 및 인칭 명사 사용의 기제를 1, 2인칭을 중심으로 몇 가지 예를 중심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인칭 대명사 및 인칭 명사의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칭 대명사 및 인칭 명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우선 이익섭, 이몽빈 1983에서는 서구어에서 대명사가 사용되는 자리에 명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지적이 나와 있고, 특별히 대우해야 할 때에 대명사가 아니라 명사를 사용한다. 그리고 2인칭의 존칭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할 수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뮤얼 마틴 선생님의 책에서는 고유명사와 직위, 지위 등은 종종 대명사 대용에 의해서 표현된다라는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이인칭에 대한 일반적인 공손한 표현은 선생님이나 선생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어의 그 고유명사나 지위를 나타내는 명사들이 대명사 대신해서 쓰인다라는 관점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그다음에 서정수 선생님의 책에서도 3인칭 대명사의 경우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다라든지, 그다음에 대명사의 대용도 수의적으로 일어난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박진호 선생님은 유형론적인 관점에서 한국어의 대명사의 특징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손함을 나타낼 때 2인칭 대명사의 사용을 피한다는 점이 역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본에서의 연구인데요. 일본어의 그 인칭 표현, 인칭 대명사의 사용과 한국어의 그것이 비슷한 점이 많이 있어서 참고가 됩니다. 그렇지만 일본어와 한국어에 있어서 다른 측면도 많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를 이용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발표할 내용에서는 이 타쿠보 선생님의 일본어의 인칭 표현에 대한 논문이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우선 인구어의 인칭대명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품사가 일본어에는 없다라는 전제를 하고요. 그래서 인칭대명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인칭명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칭명사는 어휘적으로 화자와 청자의 역할이 부여되어 있고, 지시 대상은 발화 상황에서 발화에 의해서 부여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칭명사와 달리 고유명사 그리고 사람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는 어휘 의미 안에 지시 대상이 정해져 있고, 화자 청자의 역할은 그 위에 덧붙여져서 발화 상황에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구어의 1인칭, 2인칭, 3인칭과 다른 관점을 취하기 때문에 자칭, 대칭, 타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칭사, 대칭사가 아닌,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용어로는 인칭 대명사가 아닌 일반 명사와 고유명사가 자칭사, 화자를 가리키거나 대칭사, 청자를 가리키게 되는 기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것의 기재로서 어떤 호칭, 그러니까 누군가를 부르는, 지정하는 그런 과정이 개입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칭사가 되는 일반 명사, 그러니까 청자를 가리키는 일반 명사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경우에 그런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가, 그리고 인칭 표현으로서의 고유명사와 일반 명사의 차이는 무엇인가 라는 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발표에서 인칭대명사, 인칭명사, 인칭표현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우선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닥구보 선생님의 견해에 찬성하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편의를 위해서, 논의를 부드럽게 진행하기 위해서 인구어의 인칭대명사와 다르다는 전제를 가지고 인칭대명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유명사 및 사람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를 인칭대명사와 구별하여 인칭명사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칭대명사와 인칭명사, 그리고 그 외에 다단어 구성을 포괄해서 포괄적인 용어로 인칭표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칭, 대칭, 타칭의 논리적 타당성을 인정하지만 편의상 종래의 1인칭, 2인칭, 3인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행연구 가운데 대명사 대신에 일반 명사를 사용하는 그런 현상에 주목한 연구로 김란 선생님과 최재훈 선생님 등에 의해서 이루어진 임포스터스 논의가 있습니다. 임포스터스는 콜린스와 포스탈 2012년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그런 개념 혹은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화자 혹은 청자를 나타내는 3인칭 한정사고 3인칭 명사를 가리킨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1번에 보이는 영어 문장들에서 각각 1인칭과 2인칭에 해당되는 내용이 그 명사구가 일반 명사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의 이런 임포스터는 사기꾼 또는 사칭 이런 용어로 번역이 되는데 제가 적절한 용어를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편의상 잠정적으로 그냥 영어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적으로는 일반적인 3인칭 한정사구와 다르지 않다고 해서 지시하는 것은 1인칭 또는 2인칭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 성과 수의 일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그대로 3인칭 한정사구의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어의 예로는 3번 엄마는 충분히 너를 사랑한다. 판사님께서는 불행하시니까 처럼 1인칭과 2인칭의 예를 각각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포스터스와 대명사의 차이에 대해서 또는 그 관계에 대해서 대명사와 임포스터스가 같은 문장 안에서 쓰일 때 어떤 모양을 보이고 있는가. 그 다음에 임포스터스가 3인칭 제기대명사와 결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어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좀 다른 설명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국어에서 3인칭 제기대명사 그녀 자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낯섦 또는 부자연스러움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그 판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대명사가 인칭 대명사가 쓰이는 자리에 일반 명사나 고유 명사가 사용되는 그런 현상에 주목하면서 그것들이 어떤 기제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인칭 표현을 수출하는 과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상으로 한 텍스트는 서울과 경기 지역 출신의 작가들을 출생 연도에 따라서 1860년대 출생한 작가, 신소설 작가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189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10년 단위로 그 작가들을 묶어서 그들의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선정한 작품은 190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발표된 소설 50편이고 그 안에서 대화문을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23만 어절 정도 그리고 6,500개의 문장을 분석했습니다. 여기에서 호칭, 부른말로 쓰인 경우와 1인칭, 2인칭으로 사용된 인칭 표현을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분석된 인칭 표현은 1인칭, 2인칭, 그 다음에 호칭 세 가지로 나누어 볼 때 단어인 경우와 다단어 구성으로 나누어서 보았는데요. 뭐 단어에는 인칭 대명사, 대명사, 고유명사, 일반명사, 그 중에는 친정명사나 지위, 타이틀을 나타내는 명사가 대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다단어 구성에서는 지시사 이와 인칭대명사, 지시사 이와 일반명사, 수량표현, 수식어, 플러스 명사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1인칭인데 남이라는 단어가 종종 사용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인칭에는 이러한 것들이 구성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호칭, 부른말에서는 2인칭과 거의 겹칩니다. 그리고 어떤 특징으로서 소설 텍스트이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비하어, 그러니까 욕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얻어진 그 용례들 가운데서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을 1인칭과 2인칭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고유명사가 1인칭 용법으로 사용되는 1인칭의 용법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10번 A, B, C, D와 같은 예들이 그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유명사가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이 그 1인칭으로 사용되는 것은 실제로 구어에서도 많이 있는데요. 다쿠보 1997에서는 이거 어린이의 화법이고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게 좀 오랜 그 신소설이나 또는 1940년대 소설, 30년대 소설들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성인의 발화에서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고요. 또 현대어의 직관으로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고유명사는 어떤 호칭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고유명사를 발화함으로써 청자를 특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화자를 지시하는 1인칭으로 사용함으로써 제3자의 관점에서 말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그런 효과를 노려서 고유명사를 2인칭의 용법에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일반 명사 남을 1인칭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11 A, B, C, D가 그것에 해당되는데요. 타인의 의미를 가지는 일반 명사인 남이 1인칭으로 사용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남이라는 단어를 1인칭으로 사용하는 이유 또는 어떤 기제가 있는 걸까 생각해 봤는데요. 그 자기가 남이 되는 것은 청자의 입장에 섰을 때
내가 남인 거잖아요. 화자가 남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남이라고 함으로써 사태를 객관화하고 화자가 청자와 같은 시점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 지금 11번의 예문을 보시면 아시겠듯이 대부분 상대에게 뭔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비난하고 비꼬는 그런 부정적인 문맥에서 사용되는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문맥에서 상대와 동일한 그리고 객관적인 관점으로 옮겨감으로써 갈등 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그런 그 방책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법은 빈도가 아주 높지는 않지만 1890년대생 작가, 그러니까 염상섭에서부터 1960년대 작가인 김인숙에 이르기까지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어에서도 많이 쓰는 그런 용법이죠. 그 다음에는 호칭과 2인칭의 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과 같은 예문들이 이제 보이는데요. 12A, B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아주머니 다음에 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너 오늘이 처음이지 하는 건지 아니면 오늘이 처음이지에 대한 어떤 주제어나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12C는 혹격조사 아가 없으면 마찬가지로 12A, B와 같이 주어인지 호칭인지 불명확한 그런 문장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호칭과 그 2인칭 주어의 경계가 느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칭을 발화함으로써, 그러니까 부름으로써 듣는 사람, 청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을 확정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게 됨으로써 이 과정을 통해서 대명사가 아닌 일반 명사라도 청자로서의 2인칭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들을 통해서 호칭을 통해서 대명사가 아닌 일반 명사나 고유명사가 2인칭으로 사용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의문문이나 명령문인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네. 특징적인 현상 몇 가지를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소설 코퍼스에서 인칭 대명사와 인칭 명사의 분포를 살펴보았습니다. 왼쪽이 1인칭에서의 분포이고요. 오른쪽이 2인칭에서의 분포입니다. 그 각각의 원그래프에서 파란색으로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대명사입니다. 역시 그 대명사 대신에 인칭 명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지만 기본은 대명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인칭과 2인칭에서 대명사의 사용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인칭에서 대명사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기존 연구의 지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그래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그 인칭 표현에서 인칭 대명사와 인칭 명사 사용에 어떤 시대에 따른 시대의 흐름에 따른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신서설부터 1960년대 작가가 사용한 지필한 소설에 이르기까지의 그 분포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진한 파란색의 봉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만 가지고는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추이를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파악이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한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일반 명사와 고유명사가 인칭대명사와 같은 분포를 보이는 경우에 대한 선행 연구의 지적에 주목해서 담화 화형론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 그러니까 다쿠보 선생님의 연구와 이를 통사적으로 규명하고자 한 연구, 임포스터즈에 대한 연구를 개괄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에 출생한 작가들이 20세기에 발표한 소설작품 50편을 대상으로 1인칭, 2인칭 자리에서 사용되는 인칭 표현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1인칭과 2인칭 모두 대명사의 사용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지만 2인칭보다 1인칭에서 대명사 사용 빈도가 높았습니다. 작가의 출생 연대에 따른 인칭 대명사와 인칭 명사의 분포 추이를 검토하였지만 뚜렷한 경향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1인칭과 2인칭 자리에 사용된 고유명사 혹은 일반 명사의 용법은 호칭, 부르는 행위를 통해서 청자를 확정하거나 청자 혹은 제3자의 관점에서 사태를 진술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가 실행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다쿠보 선생님의 논의를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남겨진 과제가 많은데요. 인칭 대명사 및 인칭 명사의 사용 추이를 파악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좀 더 광범위하고 세밀한 빈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칭 명사를 사용하는 경우와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는 경우에 각각 다른 기제가 작동한다는 전제 하에서 몇 가지 예를 언급하였으나 좀 더 면밀하고 타당성이 확보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인칭 표현의 사용 빈도만이 아니라 사용된 문장의 종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문이나 명령어과도 깊은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칭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는 지금 조사가 안 됐는데요. 그런 경우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화자와 청자 등 대화 참여자의 사회 언어학적 관계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 연구에서 시도된 인칭 명사의 동사적 특성도 아울러서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직 남겨진 과제가 많지만 일단 저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기본적인 그 자료들을 가지고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지적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참고 문헌은 이렇게 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